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이상한 일이 있죠? 엄청난 대참사가 지금 발생했고, 예전에 세월호라든가 이태원 때를 보면요.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완전 난리를 쳤죠, 난리. 난리 발광이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당시 이제 정부를 향해서 박근혜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그야말로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총동원해서 공격을 했죠. 니들 책임이야, 니 때문이야. 뭐 그러면서 책임자 운운하면서요. 대통령을 끌어내릴 듯이 그렇게 그냥 떠들고 설쳤는데요. 이번에는 무한 참사를 갖고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조용합니다. 책임자 운운하는 이야기도 거의 없어요. 저는 이게요, 왜 이러냐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게 너무도 미묘한 시기에 이게 지금 터졌잖아요. 이 이슈가 제일 큰 이슈가 된 건 맞죠. 대신에 이걸로 대부분의 중요한 다른 이슈를 살짝 덮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부정선거를 덮어버렸어요. 부정선거 이슈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저는 이것 때문에 그냥 막혔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그냥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와 함께 민주당의 불리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정부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이슈들이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 무한 사태, 무한 대참사가 일종의 기획설이다라는 그런 뭐 주장도 없잖아 있는데요. 이게 기획이 맞다면은 아마 이들의 노림수는 이런 것일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대형 이슈들 중에 민주당에 불리한 것 덮고 윤석열 대통령 혹은 여당에 유리한 것 이걸 또 가리고 이런 효과를 노렸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민심이 어느 한쪽으로 특히나 여당 그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쏠리는 걸 막으려 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들이 어쨌거나 이번에 이걸 갖고 뭐 네가 책임져 뭐 물러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탄핵하자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것은 요 사건만으로 어떠한 옛날에 했던 그런 폐악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사고 원인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나를 보게 되면요. 사고 원인이 이 민주당 정부 김대중 때부터 시작됩니다. 김대중 때. 그리고 그 사이에 벌써 김대중 이후에도 노무현도 있었고요. 문재인도 대통령을 했잖아요. 이 무한공항이 이제 들어선 그 역사 자체가 김대중이 소환되고 한화갑이 소환되고 박지원이 소환되고 이런 이슈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에 초대형 사고가 된 것은요. 이 둔덕으로 불리는 이 얼핏 보기에는 흙으로 만든 둔덕으로 보였었는데 실제 이 흙으로 포장이 됐지만 속은 시멘트였더군요. 시멘트. 여기를 들이받으면서 모든 게 게임 아웃입니다. 이거 뒤에도요. 마지막에 있는 이제 벽이 있거든요. 그 벽까지 거리가 약 한 250m쯤 된다니까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죠. 이것만 없었더라도 그 정도까지 큰 참사는 안 났을 겁니다. 지금 외신이나 항공 전문가들도 전부 이걸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괴물이 된 거죠. 여기에 쾅 부딪히면서 비행기 꼬리 쪽은 끊겨버렸죠. 거기서 이제 이 동체에서 분리되면서 그 비행기 그 꼬리 쪽에 있던 여성원 둘은 살아났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걷어내니까 흙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흙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멘트가 이렇게 시멘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시멘으로 한 이유는 여기에 이제 항공 관련 안전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받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시멘트로 이렇게 고정 지지대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전부 경우가 없는 짓입니다. 이 시멘트 같은 게 이 지상 위에 올라오면 안 돼요. 이거는 지상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 건데 이거 자체가 규정을 위반했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겠죠. 앞으로 여기에 따른 이제 수사가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일어나겠죠.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들어섰는지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어요. 대부분은 전봇대 같은 이 충격하면 그냥 넘어지는 그런 걸로 가득 씌웠죠. 일종의 이제 라이트인데요. 거기 이제 빛을 색깔을 갖고 이제 이 활주로에 이제 착륙하는 비행기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씌워 놓는데 여기는 이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너무도 견고한
완전 철벽을 그냥 구축한 겁니다. 여기를 들이받았으니까 이 시멘트가 그냥 밀려날 이유가 없겠죠. 막 그러니까 꽝 하고 막 완전히 그때 그냥 끝난 겁니다. 게임이. 충격파도 컸을 거고 그걸로 인해서 그냥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불도 확 나버리고요. 이걸 이제 세계적으로 전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흙과 시멘트입니다. 흙 위에 시멘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시멘트가. 대형 시멘트 구조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요. 이게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요걸 조금 볼까요? 무안공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요게 바로 아까 보여드린 제가 둔덕을 어프로치 라이트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이 직접 자신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창기 땐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 공항들처럼 구조물만 있었다가, 구조물 아시겠죠? 그냥 그 라이트 시스템만 있었다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무안공항 수장이라는 사람이 낙하산 인사로 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고 실제 이제 민주당 정치인 같은 사람인데요. 그때 마침 태풍 고니가 피해를 입히면서 사장의 요청으로 콘크리트 옹벽 기초를 세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도요. 인재가 되는 거죠. 인재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손창환이라는 사람인데요. 제11대 한국공항공사 사장. 쭉 이 사람 이력이 나오잖아요. 소속 정당 민주당이고요. 경기 안산경찰서장을 이렇게 했고 나중에 한국공항공사 사장까지 왔죠. 쭉 꽤 높은 자리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장까지 갔으니까요. 경찰대 학장까지 했고 경찰로서는 최고 순회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손창원이라고. 55년생 전라남도 장성군. 현재는 바디프렌드 상임 감사군요. 2018년 12월 14일에서 2022년 2월 24일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재임을 했습니다. 이 사이에 그 문제의 둔덕이 이렇게 들었었던 겁니다. 이게요. 이 기간이면은 문재인이가 대통령 할 때거든요. 이때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인물인데다가 그래도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이렇게 증언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빼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이 사고로 인해서 민주당이 정치적 어떤 선동을 할 것으로 다들 알았잖아요. 정치적 선동을. 그런데도 의외로 조금 책임 소재를 갖고는 조용하다라는 것은 결국 이것이 저들의 약점이다.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저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민주당이 비교적 조용하다. 국가적 재난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유의 선동을 하지 않고 있다. 비교적 덜한 거죠. 아직 안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안공항은요.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했고요. 그래서 한화갑 공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옛날에 여기는요. 공항이 놀고 있었죠. 그래서 고추말리는 공항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무안공항이었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대통령 탄핵 어수선 국면 속에서요. 저들이 밀어붙여가지고 국제공항으로 개항을 했고 이 개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국제공항이 된 지 21일 만에 이런 대참사가 난 거예요. 이거 대부분 이제 민주당 쪽의 인사들, 민주당 자체도 문제지만 거기 무안의 지역의회, 지역 거기 협의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무안군 자체, 그리고 전라남도 의회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 그들이 일종의 결정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이건 현 정부를 걸고 넘어지기에는 무리수가 많죠. 특히 국토교통부가 이걸 최종적으로 허락을 했다 손치더라도 이건 정치적 결정에 가깝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저쪽 야권에서 전라도 쪽에서 워낙 이걸 원하니까 그렇게 해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겠죠.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싹 다 지금 탄핵되어서 직무정지 상태잖아요. 재난관리자들이죠. 이 부분들이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말이죠. 거기다 국방부 장관까지도 지금 그랬고요. 전부 다 탄핵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책임을 묻지도 못합니다. 원래 이런 일이 터지면 대통령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없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부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예산 가지고 장난치면서 재대책 예비비를 이번에 1조 원이나 삭감시킨 게 민주당이죠. 이것이 또 뽀락납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을 할 가능성이 크죠.
이것을 또 이렇게 부랴부랴 이렇게 숨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형 이슈로 키우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12월 7일이죠. 그때 무안군 의회하고 전라남도 의회, 그리고 민주당이 무안공항 국제선을 요청했고 또 허가했다, 이런 어떤 보도도 있었고요. 자, 허가한 지 21일 만에 이런 대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뭐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들의 뻘짓, 자충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 현 정부를 상대로 무정부로 지금 만들고 있죠. 거기다가 이런 폐악질까지, 이런 어떤 놀라운 충격적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슈는요,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지면 민주당에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걸로 누린 반사적 이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불리한 건 숨기고 정부 여당에 유리한 것은 또 이것도 약간 가리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것과 함께 이러한 그래 정부를 상대로 과거와 같은 그런 뭐 개발광을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